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문현진,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현진 멘토라고 인사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부터 이제 체크를 하고요. 시장도 조금 보고, 그리고 논란의 삼성전자, 저는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이제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라든가 정보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본다면, 그리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반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모를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세상에서 삼성전자가 괜찮다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이어지곤 있지만, 그리고 저도 손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도 정말로 3초만 고생하면은, 3초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삼성전자 좋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30분을 노력을 해도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찾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내실 수 있도록, 제가 늘 말하는 역발상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발상, 생각을 좀 바꿔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짚어놓고 출발할까 합니다. 일단 지수가요, 코스피가 가질 못하고 코스닥이 가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코스피는 못 가고 코스닥이 가고 있는 시장인데, 다들 강의를 보셨거나 TV를 보셨거나 하면은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폭등장이 온다. 근데 그 폭등장이 지수 폭등이 아니고 테마 장세, 테마 종목들이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서 급등장이 막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3월 18일 때 우리 그 머니투데이에서 우리가 특강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장세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얼마나 귀담아 듣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0699님, 수기님, 오대부님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2647님, 유튜브에서는 루비님, 이현주님, 박신민님, 정헌준님, 김승태님, 토니리님, 네, 뭉치자님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죠? 김민영님, HS님 많이 기억하네요. 명촌이님, 친호님, 파파디나님, 라구님 어서 오시길 바라고 다 기억하시네. 스나이님 기억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헛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전략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도움 받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면 도움이 됐을 거고요, 실력이 없다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진검승부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력에 따라서 갈리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뭘 사도 되는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잘 사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샀을 때 대응 전략을 잘 짤 줄 아는 사람들, 이 테마 장세라고 한다는 것은요, 순환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뛰어오를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뛰어오른 종목이 빠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지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챙겨낼 것인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막 쌓여져 있지 않다면은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꼭지 잡는 일입니다. 꼭지. 우리가 지금 상담 방송을 한 번씩 쭉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상담 방송,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점에 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수로 그렇게 고점에 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고점에 사신 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다우 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 데이터 상담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디에 사가지고 막 12,800원대에서 13,000원 갔는데 12,500원 이상에 사가지고 아마 전화를 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전화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12,500원 이상에 사셔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좋다고 하니까 샀을 거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제일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 개념이 정말로 위험한데,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그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그걸 알면서도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빨리 수익 내야 될 것 같거든. 남들 수익 내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남들 수익 보고 있고 남들 매매하고 있고 남들 주식하고 있는데 내가 주식 책을 사가지고 공부한다? 말도 안 되지. 그 공부할 시간에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뻔히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도 좀 뻔히 보이지 않나요? 뻔히 보인다 1, 2, 3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끝,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미래 뻔히 보이지 않나요? 물론 밝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지 않나요? 뭔가 좀 위험한데, 이거 뭔가 좀 심각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하실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하실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여요. 진짜 땅 치고 후회할 거고, 그때 적극적으로 멱살 잡고 말려주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가 그때 적극적으로 날 말렸어야지 라고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멱살 잡고 많이 말리고 있어요. 방송에서 요즘에 제가 좀 공부해라 이야기를, 이때까지는 정말 그냥 당연히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라 라고 했다면요, 지금은 심각해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야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 친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유호성 씨하고 장동건 씨 이렇게 나왔던 영화.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요, 유호성이라는 그 캐릭터, 유호성이 가졌던 그 캐릭터가요, 자기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 보면은, 나는 집에 가면 항상 그 형님들이 있었고, 우리 두목 밑에 아버지가 두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목들밖에 없었고, 형들밖에 없었고, 다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근데 누군가가 그때 나를 호되게 몽둥이질 해가지고 매를 치고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대사 중에 한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사태를요, 좀 누군가는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냥 종목 상담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끝내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을 때 종목 상담만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료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온라인 강연할 때마다, 오프라인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뭘 공부해도 잘 안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려요.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게 그냥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힘든 시장이다, 어떻게 지금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수가 안 가요, 지수가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수는 안 가는데 코스닥은 막 치고 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종목 갈아타야 될까요, 이거 사야 되나요, 저거 사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모르겠어요, 현금화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현금하고 있다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40% 정도 내가 들고 있다, 현금 비중을 지금 80% 들고 있다, 70% 들고 있다, 60% 들고 있다. 그 현금 비중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식 이거 지금 내 종목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냉정하게 한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올리고 제가 출발한다라고 한다면요. 운전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대처가 안 되면 그 차에서 빨리 내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 일본이라든가 지금 우리 이렇게 너무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고령자분들은 운전면허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과 순발력과 어떤 이렇게 뭐 조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간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그 운전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을 만들 수 있거나 내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싶으면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딱 팩트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가시면은 다시 한번 7번 눌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로 시장에서 돈 버는 개념보다요. 돈을 안 잃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몇 번을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돈 모으려고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려고 해봐요. 그 쉬운 일이 아닐걸요. 그 돈 모으기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어떻게 모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모으신 건데,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너무 손쉽게 날리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의 인생,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너무 이렇게 허탈하게 날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내 노력과 나의 노동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참아내면서 쌓아왔던 나의 자산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날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 날리는 이유가 수익에 눈이 멀어서거든요. 정말 이게 그냥 팩트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문현진 멘토는 항상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얄밉다 이러더라고요. 뭔가 꼬투리 잡고 싶은데 맞는 말만 하니까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 얄밉다. 너무 맞는 말만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할 때. 그리고 이 주식은 그냥 단순히 그냥 게임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게임처럼 대충 하고 대충 그냥 뭐 재미로 보고 재미로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팩트를 저는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넣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뭐 퀴즈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자, 주식시장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주식투자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공평하고 관리가 잘 되고 누군가가 통제를 잘 하고 있고 기회를 아주 평등하게 나눠주고 있고 약자가 보호가 되는 시장이다. 자,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1번, O는 1번, 아니다는 9번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는 1번, 아니다는 9번 해볼까요? 네, 갈다갈다님 never. 네, 26472님 아니다. 명촌이님, 0699님, 갈다갈다님, 호카님, 트윙클펄님 아니다. 이연자님, 아직 초보님, 우미숙님, 가이아님, 박신민님, 최일신님 뭐 아니다. 최영숙님은 그렇다도 계시죠? 네, 그렇다도 있다. 정재인님, 조문감님, 네, 루비님, 이지선님, 이종무님, 유찬내용님, 네, 장순정님, 김정민님, 박중성님, 네, 진릴리, 님자 뺄게요. 읽는데 너무 힘들어서. 박선입, 최성경, 김민영, 수연최, 박보경, 이정희, 왕대바, 고명철, 보춘아, 여재벌님 다 9. 아니다. 이정무님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1. 평등하다. 약자가 보호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한다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의 틀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선택은 본인이 하니까는 뭐 잃는 것도 지 탓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잘 짜여 있어가지고 그 누구든지 보호가 되고 약자는 조금 이렇게 보호대도 차게 하고 약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잘 뭔가 보호해주는 시장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번 누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개념을 딱 잡아보면요. 개념을 잡아보면 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보호해주거나 할 이유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놓여졌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라 하잖아요. 뭐 차트 중요하죠. 차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기업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런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냥 막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차트만 대충 보면 알겠지. 차트만 대충 보면 어떻게 되겠지. 기업 분석 대충 하면 되겠지. PBR이 지금 최저치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헛똑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게 이 시장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경기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경기장을 열어놨습니다. 어떻게요? 누구든지 와서 싸워라.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갈취하라. 아주 기본적인 룰만 줄 테니 그 룰만 지키고 나머지는 이기는 자가 다 가지는 거다 라고 그냥 경기장만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리스 막 뭐 이렇게 로마 시대 있잖아요. 그때 콜로세움 이런 거 해갖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 경기장을 엄청 큰 데다가 다 잡아놓고 그냥 싸워라 해놓은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무기는 뭡니까? 돈입니다. 그냥 돈 가지고 싸워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싸워봐라. 자, 그렇게 돈 가지고 그냥 싸워봐라 라고 열어놓은 시장이에요. 진다? 그건 네가 못해서 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싱이라고 친다면은 그냥 UFC 옛날에 레슬링 같은 거 보세요. 한 이렇게 케이지 안에 이렇게 막 4명, 5명 들어가갖고 토너먼트도 아니고 서바이벌 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WW인가? 뭐 WW 뭔가 하여튼 그 레슬링 보면은 뭐 케이지 안에 사람 딱 넣어놓고 서바이벌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 사람이 챔피언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누구든지 와가지고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은 시장에서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남의 걸 뺏으려고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시스템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통제하는 곳에서, 은행처럼 돈을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면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요. 저걸 잘 살기만 하면은 수익이 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주식을 오래 해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잘 통제가 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뭔가 통제를 잘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약자가 돈을 잃으면 보상해 줄 거야. 내가 투자하다가 실패했지만 투자하다가 내가 30%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보상해 줄 거야. 뭐 그런 막연한 뭐 어떤 기대가 있는 건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너무 쉽게 여기 들어와서 싸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적이에요. 여러분들끼리도 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관도 다 우리에겐 적이고요. 서로끼리도 적이고요. 여기는 이기는 자가 진 사람 걸 다 가져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뺏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그런데 자, 이 주식시장이 열린 게 1980년대예요. 1980년대에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살아오는 방법, 이 경기장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경기장에서 뭔가 세력을 만들어 놓은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딱 싸우려고 이제는 들어왔는데 내가 돈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엄청난 뭐 대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식칼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식칼 아니면 커터칼. 내가 소액 투자자라고 한다면 커터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커터칼을 들고 이렇게 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스파르타 300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파르타 하는 거. 거기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 어때요? 모든 그 막 군사들을 막 끌고 막 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식칼 들고 들어왔는데 군사를 끌고 그 왕이 나는 관대하다. 네가 가진 식칼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그 군대랑?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는요, 이미 그 군집되어 있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실력자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무기도 출중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돈은 무조건 뺏겨요. 왜?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면 될까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의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된다 1 눌러볼까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위험한 시장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자유예요. 들어오는 건 자유예요.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매매해. 하지만 지면은 니 탓이다 인 시장인 거예요. 진 사람 보호 안 해. 그런 거 보호 왜 해줘? 네가 들어왔잖아. 들어오래 내가? 들어왔잖아. 내가 들어오라고 뭐 강요했니?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돈 잃었잖아. 왜 잃었는데?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잖아. 싸움도 안 되면서 왜 들어왔어? 네 잘못이잖아 하는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든 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 잃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예요. 누구랑요? 적어도 저를 이길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돈을 못 버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랑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저한테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게 팩트고 그게 여기에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 생각이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질 생각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절대로 여러분들 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이게 업이고 전업이잖아요. 이걸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뭐 가족을 신경 쓰면서 전업 주부로 사시면서 또는 내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뭔가 다른 거 하면서 친구도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저는 여행 안 가본 지도 오래됐고 친구들 안 만난 지도 오래됐고요. 못해요. 맨날 주식만 생각하고 오늘도 뭐 아침에 대통령 연설 보고 오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못 이겨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일까? 아니요. 세상에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TV만 틀어도 전문가들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키시는 분한테요, 반드시 돈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돈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은 뺏기게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왜? 실력이 없으면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뺏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세요. 매매 너무 어려워요. 매매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들어와서 싸우기가 힘들다.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 돈을 뺏는 게 너무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 상대방 돈을 뺏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같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 하면은 이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응응. 예. 응응.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요. 수익을 낸다 개념은요. 뭐라고요?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 남의 돈을 뺏는다는 개념입니다. 남에게 손실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요, 남의 돈을 뺏는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익을 낸다, 남의 돈 뺏는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간에 투자는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수익을 낸다? 남의 돈을 뺏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남의 돈을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남의 돈 뺏는 게 어려워요. 남의 돈 어떻게 뺏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남의 돈 뺏는 게 쉬울까요?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가입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가입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가입을 시키지? 맨날 고민하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저희 쪽으로 오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노력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 뺏는다라는 개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라는 개념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식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와 준다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요. 왜? 나는 부자들을 못 이기겠고, 나는 세력들을 못 이기겠고, 나는 기관들을 못 이기겠고,
나는 저기 막 외국인들 못 이기겠어요. 문현진도 엄청나게 뭐 세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개미예요. 저도 세력들이 봤을 때 그냥 개미 수준이에요. 개미를 이끌고 있는 개미 대장 정도 되겠지. 그죠? 개미들을 이끌면서 우리 개미 군단을 돈을 벌게 해주면서 가게 하는 그냥 개미 대장 정도지. 저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라니까요. 지구들이 물량 막 사고 있는데 제가 살아야갖고 우리가 물량 뺏어 먹는다 생각해봐요. 막 털어도 털리지도 않아. 털어도 털리지가 않아. 다 아니까 나는. 아 이거 터는 거다 털리지 맙시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개미를 이끌고 있는 대장인 것 뿐이에요. 개미 대장. 근데 가만히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세력들과 돈 있는 사람들과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엄청난 대장들, 엄청난 그 세력들이 봤을 때는 아우 이거 눈에 가시지. 당연히 눈에 가시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로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돈을 뺏겨준다? 저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세력들은 못 이기겠거든. 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들 또는 우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린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던데, 주식을 처음 하는 어린이와 같다 해서 주린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린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거 비하지. 이거 비하지.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런 시장에 주린이들 들어왔다. 학살해야지. 안 그래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려고 들어왔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학살해야지. 다 그냥 뺏어버려야지. 약탈해야지. 땡큐지. 우리는 감사하지. 돈 뺏기러 들어왔는데, 아니 남의 돈 뺏겠다고 들어와 놓고 실력이 없는데, 아유 당장 뺏어야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실력 있는 사람 돈 번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좀 다른 이상한 뭐 꿈과 희망의 세상 이런 걸 뭐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의 세상 뭐 어떤 걸 보고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이 막 어떤 막 그 엄청난 세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학살의 현장이죠. 요즘 저는 이거 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장은 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개미운동요? 아우, 동학개미운동 말이 좋지. 저는 동학개미 학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딱 이 시장의 그냥 이 시장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동학개미운동이 아니라 학살. 네. 아, 머리에 힘을 많이 준다고요? 아니요, 머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자꾸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아, 뭔가 좀 바르고 왔어야 되는데 바르야 되겠네요. 학살의 현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세력들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 딱 물량 돈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요, 지금까지 시장이요, 유동성을 푼다라고 이렇게 개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동성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풀어도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동성을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 돈 다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 간 거지? 모르겠네. 야, 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 올라갔는데도 뭔가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주고 돈이 엄청 들어와서 시장에 올라가지고 그 개미들의 돈들 막 들어와가지고 자산시장 올라가고, 그러면 어때요? 싸게 산 사람들은 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 싸게 산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냥 살라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사지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마음먹으면 사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하면 1번 해볼까요? 주식시장은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자, 그 개념 속에서 유동성의 함정이 빠졌는데 지금 어때요? 그 유동성이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지금 다 주식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예탁금이 최대치라고 안 합니까? 예탁금이 최대치라고 안 해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주식 살라고 대기자금이 지금 뭐 40조라잖아요. 장난이 아니래요. 자, 그런 자금들이 지금 몰려있는 시장이에요. 살려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지금 산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다. 자, 좋아요. 개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이 만만한 종목이 딴 건 없어요. 그냥 뭐죠? 삼성전자가 만만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기업 뭐죠? 삼성전자. 평생 들고 가도 될 것 같은 기업 뭐죠? 삼성전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꺾이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야, 그런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 간다고 하는데 지금 48,000원이니까 싸네? 야, 이거 사면 된다는데? 주린이들 지금 보면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가서 계좌 열어야 되는가 봐 라고 하고 지금 삼성증권에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고 계좌 열었대요. 삼성전자 살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사가지고 동학개미운동 될지도 몰라.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식. 자,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도 액면분할 할 때도 우리 삼성전자 포트에 담아 놓으신 분 진짜 많았어요. 여기 위쪽에서. 맞습니까? 이거는 방송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상담을 해도 알 수 있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해도, 그리고 회원들 가입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요.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가 개인이 샀다, 얼마 샀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래요가 아니라, 앞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진짜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은 이 앞전부터 지금까지 진짜 많이 팔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이거 삼성전자. 그리고 개인들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스마트게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게임은 저가에 사서 위쪽에 팔겠지, 매매하겠지, 매매, 박스권 매매를 하든지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그럼 안 빠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들 진짜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진짜로 많이 샀어요. 자, 다시 개념 돌아가 봅니다. 다시 가봅니다. 뾰로로로로. 누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가 팔았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더 잘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 왜 팔까? 자, 여기 의혹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스럽다. 자, 의심스럽다. 11. 나는 믿고 보는 삼성전자야. 00 해볼까요? 개인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개나 소나 사고 있잖아요. 진짜 이런 표현으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사고 있는 삼성전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주라고 할 만한 정도로 액면분할까지 해가지고 개인들 사기 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더 갈 것 같으면은 개인들한테 왜 좋다 하면서 사게 하고 있고, 그 개인들을 왜 지금 살 수 있을까? 왜 그 막 돈들이 1,000만원씩, 1억원씩, 뭐 5천만원씩 십시일반해서 여기 지금 왜 살 수 있을까? 왜 살까? 아니, 갈 것 같으면은, 더 갈 것 같으면은, 안 사야지. 아니, 더 갈 것 같으면은, 안 사는 게 맞잖아요. 개인들이 못 사야지. 계속 가야지, 그냥. 안 팔아야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외의 이야기들도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이외의 이야기들도 해드릴 거예요. 그 뭐 영희님, 그럼 뭘 사야 되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실력이 없으면 주식을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왜 해, 그러면 주식을? 그거 왜 해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잖아. 제가 뭐 종목 퍼주길 바래요. 나는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동안요, 회원들 지금 연장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이번에 막 이벤트 해드려가지고 제가 싸게 해드렸을 때 들어오신 회원님들 있잖아요. 한 달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1년짜리 연장하고 그러세요. 한 달 들어와서 1년짜리 연장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일주일 들었는데 1년짜리 연장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해요. 늘 말하지만 여기에 회원님들 많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그냥 똑같은 시청자였다가 지난주에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은 야 너 정말 못하던데 라고 지금 비난이 난리 났겠지. 회원이 지금 몇 명인데 야 너 완전 엉망진창이야 하고 난리 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오프라인 강연 갔을 때 약간 사담을 좀 한다면요. 오프라인 강연 갔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멘토님 종목 줘가지고 그 종목 갖다 내 수익 나면 그 돈 벌어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가입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종목을 줘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봐가지고 나 수익 봤어. 나 1000만원 가지고 너가 추천한 걸 사가지고 10% 수익 봐서 100만원 벌었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가입할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식적으로 가입을 하면 내가 평생 종목이 하나가 아니고 계속 줄 건데 가입을 하고 종목 계속 받아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엥! 하고 가더라고. 네. 엥! 하고 가시더라고. 행! 하고 가시더라고요. 뭐지 이게? 저는 그런 거 돌려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딱 이야기해드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뭘 사야 될까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에서 이제 은연중에 찾으셔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은 회원이 되세요. 회원이 되시면 돼요. 그게 답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은연중에 찾으세요. 은연중에 찾아서 조언을 받고 참고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봤을 때 다시 우리 본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요. 삼성전자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개인들 진짜 많이 샀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고 와야지. 안 팔아야지. 돈 많은 부자들이 이걸 왜 팔고 있을까? 자, 차트를 다시 가면 앞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요,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여기서 우리가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박스피 갇혀있을 때 여기서 박스권에 이렇게 있었어요. 박스권에 이렇게 여기 갇혀 있었어요. 박스권에. 자, 그럼 저기서 매매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저기서 샀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서 들고 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때 개인들 삼성전자에 관심 가졌을까요? 아니요. 지금이야 3만원처럼 보이지만은 저때 막 100만원에서 150만원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막 100만원에서 막 150만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110만원, 150, 110, 1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사기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종목이에요. 왜? 한 주에 100만원이 나니까. 너무 사기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때는 개인들이 못 사고 있었어요. 이때 삼성전자 샀다. 여기 삼성전자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많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는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한다라기보다는 테마주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품 관련주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늘죠.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난 게 반도체 가격이 막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한 8달러 선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달러란다.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갔을 때 이때 가격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때 가격이 250만원 돈 했어요. 저 때도 개인들이 사기엔 부담이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뭘 했냐면은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격 5만원 막 4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주 사볼까? 나 100만원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못 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사볼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매매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야지가 아니라 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크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사고 싶어서 10시일반에서 나눠가지고 한 뭉칫돈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자하자. 그래서 수익 나눠 갖자. 운영해주는 사람도 너가 좀 가져가고 우리 수익 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펀드 자금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것 뿐인 거지, 개인들이 삼성 펀드를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를 보유했다?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가 문제가 터집니다. 영업이익이 2018년까지 많이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2018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8달러 막 9달러까지 올라갔던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제 2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3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8, 9달러까지 올라갔던 디램 가격이요, 2달러에서 3달러 선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3달러로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맞죠.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올라갔다며. 영업이익이 왜 좋아졌니? 판매량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거야. 알겠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던 거구나. 어쨌든 영업이익 잘 나왔으니까, 영업이익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맞지. 좋았어. 그러면 영업이익 빠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해볼까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자,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잡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해줘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와서 올라갔으니까 영업이익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낮춰지겠지.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일단은 맞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주식이요,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은요,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회사가 좋다 나쁘다 때문에 급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승을 하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그냥 하한가 가는 게 맞는 거고,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달려들게 되면은 급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론상으로 맞는데 왜 안 떨어질까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고, 어때요? 믿고 사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매수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의 가치상으로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거기서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TSMC라는 회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TSMC라는 회사,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해주는 업체인데요, 위탁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TSMC는 위탁 업체예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팔기도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 주기도 하는 그런 업체인데, TSMC는 우리는 팔지는 않을게, 대신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줄게, 기술을 우리는 연마해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희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모토예요. 애플, 너희 반도체를 막 해가지고 팔고 있어. 우리는 그런 팔지 않아. 점유율 너희가 다 해. 우리는 만들어줄게. 뒷받침만 해줄게. 라고 하는 업체라서 TSMC의 그 점유율이 40%대예요. 삼성전자는 2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TSMC라는 회사가요, 지금 2나노 공정으로 들어갔어요. 2나노 공정. 2나노라는 말은 그만큼 엄청나게 미세하게 첨단으로 해가지고 아주 극도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나노 양산 이야기를 했는데, 2나노 어때요? 2나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TSMC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미래가 엄청나게 밝을 것인가? 자, 미래가 엄청나게 밝을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정도라고 해야 될까? 라고 봅니다. 가만히 여기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을 정도의 미래를 가졌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우정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40조 예상입니다. 40조 예상입니다. 올해 영업 30조에 비하면은 증가하는 거겠죠. 여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는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0조였어요. 60조. 반토막 났잖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잖아. 뭘 지금 30조에 40조를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니까요. 지금 27조까지 내려갔잖아요. 영업이익 60조 찍었다가. 상식적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기대감과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다들 이해가 되세요?
다들 이해가 되세요? 영업이익이 60조에서 27조로 그리고 30조에서 40조로 올라간다? 아니 이건 가격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되죠? 기대감인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믿고 보는 삼성전자라고 하고 삼성전자 사시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삼성전자 나는 그래도 삼성이야 나는 그래도 삼성이야 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거는 제가 말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가격이요 합당한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들이 들고 갔겠지. 자, 그리고 우리 대국민 담화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죠? 지난주 수요일에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 지난주 수요일에 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 수요일인가? 대국민 사과 했단 말이에요. 사과. 대국민 사과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라던가 뭐 엄청나게 고위급에 있는 어떤 권력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게 몇 배 됐는데 그건 제가 수정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 몇 배가 된다 했을 때 예전에 몇 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몇 배가 아니고 거의 뭐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우정이 그거는 제가 참고 땡큐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배는 내가 과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시려면은 보셔도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저는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자, 제가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삼성 좋아해요. 저 핸드폰 삼성 갤럭시 써요. 이거 갤럭시 써요. 삼성 좋아하면 삼성 갤럭시 워치 써요. 삼성 제품 좋아합니다. 삼성 좋아해요. 우리나라 정말 애국심 저도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과연 괜찮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는 대국민 담화 보면서요, 외국인들이요, 과연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을까? 법인세 많이 내고 있죠. 애플 줄여주고 마이크론 줄여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어때요? 삼성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무노조 경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노조 만들어야 된대요. 노조 만들 거라고 했고 준법감시위원회가 감시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총수가 지금 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영업하기 좋은 환경일까? 그죠?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가 영업하기 좋은 환경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다. 나라면은 내가 외국인이라면 삼성전자 투자 안 할 것 같다. 오히려 TSMC, 마이크론, 애플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했지. 왜냐면 경쟁사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짐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짐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어깨에 짐이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래에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한번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저는 그렇게라고 봐요. 차라리 이걸 사는 것보다는 저기 이제 승자님인가요? 네, 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투자 메리트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단 다른 종목이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는 미래가 밝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모르겠는데 가격이 빠지지 않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인 거고. 근데 왜 살까 생각하면은 알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죠? 삼성 펀드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걸 지금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장기로 가져가면 10만원, 뭐 7만원, 8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장기 투자하겠다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지난번처럼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엄청나게 뭐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시세를 낼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금융사들 ETF라든가 이런 것들 터지면서 손실금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금융사 손실과 금융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펀드 환매 이런 것들 많아지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여기서 버텨줄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건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버텨주긴 할 수 있을까, 버틸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해볼까요? 지금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영업이익에 비해서도 비싼 편인 거고요. 욜로님은 제 회원이 아닙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삼성전자를 과연 지금 사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말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뭐 다른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편견이 있다, 안 좋게 본다, 삼성은 사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반대로 사지 마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대국민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대국민들이 혹시나 학살당하지는 않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누군가 판다라는 거니까요. 욜로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좀 많이 화가 나죠, 그죠? 욜로님. 문멘토님 선택했으면 망했을 듯 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좀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 있겠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겠다. 누군가가 판다? 그럼 싸게 산 사람들이 팔고 있을 건데, 분명. 판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삼성전자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이고 주식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요. 주식이 1000년, 만년이고 상승한다. 100년, 만년이고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파는 사람 말고는 다 수익이 맞아요.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맞아요.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겠지만. 상승의 끝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상승의 끝이 없이 계속 간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000조, 1조, 1000조, 2000조, 3000조, 4000조, 1경, 2경, 3경, 5경, 100경, 1000경, 시가총액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상승한다는 말은 결국 시가총액이 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만 계속 올라가 준다면, 혹시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만 올라가 준다면은 삼성전자로 솔직히 모두가 돈 벌 수는 있겠죠. 그죠? 모두가 행복한 시장 인정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꿈과 희망이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끝이 있어요. 마지막에 끝에 사는 사람은 손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누군가 반드시 잃어요. 근데 주식은요, 그게 시차가 있어요. 돈을 번 사람이 팔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잃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팔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 사는 건데, 과연 그 바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들어올 것 같았으면 여기서 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지금 좋다 하고 사람들 사고 있고, 그죠? 좋다 하고 엄청나게 사고 있고, 여기는 뭐 대박이다,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다, 카카오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뭐 전 국민이 카카오 쓰고 있으니까 점유율도 좋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카카오. 그죠? 그런 기업이잖아요, 카카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군가가 저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TV를 보고 사고 싶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사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주식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잖아요. 없는 사람이 사고 싶다. 있는 사람은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사고 싶으면 있는 사람은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에 들고 있을까? 최소 20만원 이하에 들고 있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갈 거란 뉴스가 많고 영업이익이 좋다는 이유가 많은데 왜 팔까 도대체? 뉴스가 세상이 난리 났는데 여기서 왜 파는 거야? 바보들이네. 내가 없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살 건데 나는 지금 없는데 여기에 지금 살 건데, 그죠? 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살 건데, 그죠? 없기 때문에 살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안 볼까요? 사서 들고 있는 사람 뉴스 안 보고,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 와저라 누구 회원이야? 아시겠죠? 네, 저는 좀 문제가 있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누군가가 팔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저 보세요. 사부 1님 전 금요일 1년 만에 카카오 정리. 1년 만에 왜 팔았을까요? 자, 판 사람의 의견 한번 들어봅니다. 사부님. 사부님이 되네. 네, 사부님 왜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더 올라간다는데? 영업이 최고치라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좋다는데 왜 팔았어요? 더 가져가야지. 그죠? 우리가 항상 주식을 사실 때 초보자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요, 살 때는 반드시 그걸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 때는요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면 1, 2, 3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 때는요 반드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왜 팔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역발상인 거예요. 내가 사고 싶다라는 말은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서 사는 거예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서 좋을 거야,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 그럼 내가 살 때는 파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팔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좋아요. 내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팔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금처럼 엄청 위험하게 하진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사기가 두려워질걸요? 아시겠죠?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기가 두려워진다니까요. 특히나 좋다고 할 때. 제가 이럴 때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한 달 적어보세요.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려보면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보여요. 급등한 종목은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쭉 빠져요. 급등한 종목은 한 달 지나면요 쭉 빠져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종목은요 한 달 지나면 쭉 빠지는 종목이 열에 9은 빠집니다. 열에 9은 빠져요. 제가 한 달만 딱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급등주든 어떤 종목이든 급등하고 나면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세상이 좋다고 떠들썩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빠져요. 근데 빠지는 종목 중에서 그냥 시원하게 빠진 애들이 있고요, 빠지다가 어정쩡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있는 애들, 그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어떻게 어정쩡하게 빠져가지고 버티고 있는 애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매매예요. N자 반등. 저는 이걸 이제 N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N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끝났으면 확 빠져야 되는데 N콜이 있으니까 뭔가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N자 반등으로 매매 기법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없고,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지금 여기 주식 초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초심자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초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초심자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은 반드시 팔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왜 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정리를 하자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가 사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사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반대로 팔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은 왜 팔까를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 장비라고 생각하고 안전 벨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전에 뭐 주챔쇼 보니까 매수하려고 할 때 문현진 멘토가 사지 마라 하는 말 생각난다 하셨잖아요. 그런 댓글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사기 전에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이 자리에서는 왜 사람들이 내한테 팔아주지? 한 번만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겠다. 그거는 정말 사야지 뭐 어떡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건 지금 내가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들이 나뉘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결제 관련주 같은 거 보세요. 보안 관련주 같은 거, 결제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지금 이걸 내가 살 수 있다. 오늘 만약에 산다. 뭐 지난번에 샀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을 지금 산다라고 하면 어때요? 카카오랑은 차트가 반대예요.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 팔아야 돼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팔아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비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팔아야 되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절하는 건지 무서워서 파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역발상입니다. 채팅 적어보세요. 역발상. 다 적어보세요. 안 적는 사람들 오늘 뭐 배우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적으세요. 역발상이 뭔지 좀 배우세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 역발상 한번 해보세요. 역발상. 제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려고 할 땐 반드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식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역발상이에요, 그냥. 이게 제가 말하는 역발상이에요. 그런 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식은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돈을 잃고 판다? 뭔가 손실내고 판다? 이 사람이 왜 손실내고 팔았지?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의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잡고 투자하시길 바라고, 역발상 주식 너무 어렵다 하시는데, 어려우면 같이 하세요. 그죠? 우리가 복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상 많이 본다고 복싱 잘합니까? 여러분들 골프라고 했을 때, 골프 영상 많이 본다고 골프 완전 프로 선수가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축구라든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랑 축구 보면 내가 야구 선수 프로 선수가 됩니까? 그죠?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경험을 하고 노하우를 많이 쌓아봐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배운 걸로 실전에 한번 접목시켜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고 피땀 흘리고 여러분들 돈도 한번 날려보고 그런 경험들이 막 쌓여야지만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뭔가 득도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주식을 100만원 이상 하지 마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방송 하나 봤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고수 되면은 세상 다 고수지. 아시겠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도움 많이 받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강의를 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월요일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이때 제가 정가를 받았거든요. 정가 받았는데, 다른 분도 이렇게 이벤트 해주시고 하는데 멘토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당분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없을 겁니다. 제가 봐서 당분간 없어요. 저도 끝장 이벤트, 저희 지금 끝장 이벤트 해드리고 있죠. 네, 저희 이제 정가로 올려요.
끝장 이벤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장 이벤트 저랑 12월까지, 네, 어제 뭐 보시거나, 뭐 우리 또, 보시면은 12월까지 가시는 분들, 12월까지 저랑 가시는, 올해 2020년간 저랑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300만원으로 갑니다. 네, 12월까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죠? 그거 그냥 2020년, 12월까지 가시는 분들, 전부 다 그냥 3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제를 받을 거예요. 카드 할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잡아보시면은 이제 저랑 연말까지 한번 보시면서 왜 제가 지금 시장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와보세요. 저는 주식만 공부하고 하지 않아요. 차트도 공부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차트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원방. 차트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인 거고 앞으로를 예상하는 것은 기본적인데 저는 그 두 개 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와서 배우세요.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강의해요. 목에서 피가 나도 계속 강의할 거예요. 2-3시간씩 강의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회원들한테 강의 시간 줄이는 거 싫다고 해요. 제가 강의 계속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야 된다. 알려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쉬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강의 2시간씩 막 강의하고 있고요. 그 강의 저희 회원들의 절반이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시더라도요,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가요,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아요.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신경 많이 안 쓰고 싶잖아요. 근데 안 쓰는데 수익은 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신경 많이 안 쓰고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역발상 투자 방법이에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요. 그 수익 나면 팔고 또 사놓고 기다리고 수익 내고, 사놓고 기다리고 수익 내고, 기다리는 동안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저랑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들어오시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릴 거고요. 뭐 투자금은 최소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이 투자 금액이 원금이 한 500만원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인드 차이예요. 내가 투자금이 많다고 배우고 투자금이 없다고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많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도 막 억대 있으신데도 가입 안 하고 배우기 싫어 하시는 분도 많고, 투자금 작지만 내가 배워서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300만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끝장 이벤트하고 저는 이제 정가 받을 거예요. 저는 정가 받을 거예요. 정가는 그냥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네, 정가는 그냥 한 달에 99만원, 한 달에 거의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정가 받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월요일에 정가 하려고 했는데 하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문현지 멘토님 싸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할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없습니까? 할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저도 많이는 못 해드리겠고, 딱 지금 400분 정도 계시니까 선착순 30분, 딱 선착 30분 진행을 해드립니다. 선착순 30분 아니 20분, 20분만 딱 해드려야 되겠다. 선착순 20분만 딱 해드릴 거예요. 전화 지금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전화 다 번호 남으니까 저희가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손실 중인데 괜찮나요? 손실 중이니까 들어와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걸 헤쳐나가야죠. 손실을 메꾸고 손실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물려있다 들어오세요. 종목 물려있다 제가 다 케어 한번 해드려 볼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원금 복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도 줄 거고, 그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세요.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역발상 이야기 잘 배우셨죠? 역발상 투자. 제가 말하는 역발상은 그냥 딴 거 없어요. 내가 사려고 할 때 남은 무조건 팔려고 하는데 왜 팔려고 하는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못 본 것들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역발상 투자 꼭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회원들은 그걸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함께 한번 해보겠다. 끝장 이벤트 들어오세요. 끝장 이벤트. 이거 제가 끝장 내버릴게.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 끝장 이벤트 한번 해봅시다. 끝장을 봐봅시다. 2020년.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이제 김도호 멘토님 강의가 또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김도호 멘토님 또 우리 다 전문가들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김도호 멘토님도 지금 오늘 또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회사로 1644-6646으로 지금도 전화 계속 오고 있는데 많이 주세요. 그래서 번호 남겨져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투자 기원해 드리고요. 다들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